안녕하십니까. 11월 9일 월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서경석입니다. 반짝이는 아침 햇살 속으로 꿈을 안고 차오르는 새처럼 푸른 가슴 따사로운 숨결로 달려가는 여성시대. 자, 오늘 첫 사연은요, 인천광역시 서구 율도로의 최장숙님의 사연입니다. 언제부턴가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요양원, 요양병원부터 생각한다. 다들 바쁘고 책임져야 하는 부분들이 힘들고 누가 딱히 하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나이 드는 부모님을 시설에 맡기는 것이 아닌가. 뭐 현실이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짠하고 슬픈 일이다. 호랑이같이 큰 소리로 우리를 휘잡으셨던 엄마는 나이가 들면서 기운을 차츰 잃어가셨다. 어느 날 화장실에 가던 엄마는 넘어져 척추를 다치셨다. 수술을 하다가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에 아버지 같은 큰오빠는 우리 보고 모이라 했다. 어쩌면 엄마가 수술하다가 못 깨어나실지도 모르는데 어찌했으면 좋겠냐? 잠시 침묵이 흐르고 만약에 못 깨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니냐. 그래도 수술을 해야지. 안 그러면 이제 걸어 다닐 수도 없이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데 그건 아니지. 의견이 분분했지만 그래도 결론을 내려야 했다. 언니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. 잠시 후 큰오빠는 조금 기운 없는 말로 그냥 수술을 안 하는 걸로 결정하자. 하면서 긴 한숨을 내셨다. 그 후 우리 엄마는 다시는 걸을 수가 없었지만 우린 긴 시간 엄마를 볼 수가 있었다. 처음에는 집에서 돌봐드리기로 했다. 형제들이 일주일씩 돌아가며 집에 와서 엄마를 목욕도 시키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다. 하지만 전문가 손길이 아니므로 욕창도 생기고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고 형제들은 조금씩 지쳐갔다. 그렇게 몇 년이 지날 때쯤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. 집안 회의 끝에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게 됐다. 처음 면회를 하고 오면서는 정말 많이도 울었다. 너무나 슬프고 안쓰럽고 가슴 아파서 그렇게 몇 년을 지냈다. 그러면서 우린 조금씩 무뎌지는 자신을 알았다. 전보다 조금 울고 요양원에 찾아가는 횟수도 줄었다. 늘 그곳에 가면 움직이지 못하고 우릴 보고 옛날 이야기만 하고 엉뚱한 말을 하다가도 정신을 차려 식구들 안부를 궁금해하는 엄마. 가끔은 그 옛날 성당에서 불렀던 성가도 곧잘 부르시고 가끔은 얘가 누군가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엄마였다. 그리고 몇 년이 지났다. 반복되는 시간이 낯설지 않고 익숙해질 즈음에 우린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다. 엄마가 떠나셨다는 말을. 언니는 전에보다 더 자주 나에게로 온다. 엄마가 떠나시고 허전하고 슬픈 마음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나에게로 와서 나하고 이야기도 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드는 것 같다. 가을이다. 떨어지는 낙엽을 밟으며 언니는 무심하게 말을 내뱉는다. 이제 우리 엄마가 없어. 엄마가 없어. 뒹구는 낙엽 사이로 그 말이 윙윙거리며 떠돈다. 못 들은 척하고 뒤를 따라가다가 흐르는 눈물을 슬쩍 훔쳐본다. 그렇지. 이젠 우리에게 엄마가 없지. 가슴 시리도록 보고 싶은 엄마가 이젠 없지. 나도 나이 들면 아주 자연스럽게 시설에 갈 것이다. 우리가 우리 엄마를 그곳에 보낼 때 슬프고 가슴 찢어지는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우리 아들, 우리 딸들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.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그곳에 걸어서 들어가서 아주 자연스럽게 생활했으면 좋겠다.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오며 가며 슬픈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
그 전에 엄마가 계신 요양원 갔다 오며 난 우리 아들한테 말했었다. 이 다음에 엄마가 나이 들어 요양원에 오게 되어도 너무 슬퍼하거나 돌아갈 때 울지 마. 나는 그곳에 있으면서 날 보고 돌아가는 길에 우리 아들이 운다고 생각하면 엄마가 더 슬플 것 같아. 담담하게 그렇게 생각해 주길 부탁해. 우리 엄마도 아마도 내가 돌아갈 때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셨을 것이다.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? 얼마나. 그렇지만 나는 우리 아들이 날 보러 와서 눈물 짓고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. 적지 않은 나이가 되어보니 냉철한 생각도 판단력도 점점 없어진다. 그래도 나는 나이가 더 들어 어떤 시설에 나를 맡기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아이들한테 싫은 기색 절대 내비치고 싶지는 않다. 깊어가는 가을에 뒹구는 낙엽을 보면서 엄마가 보고 싶은 마음이 더 든다. 청량하고 밝은 하늘이 더 이쁘고 고운 건 아마도 엄마의 품이 그리워서 진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? 부인하고 싶지만 이젠 나에게는 엄마가 없다. 나이가 몇이 되든 엄마가 떠나시는 건 정말 큰 울타리, 든든한 울타리가 무너지는 것 같은 거죠. 그렇죠. 기댈 언덕, 정신적으로 지주. 그래도 항상 엄마하고 대면하거나 말 만나면 퉁명스럽게 하더라도 마음속에서는 그렇죠. 그 엄마라는 울타리가 대단한 거죠. 네. 이분이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른 것 같은데도 여전히 네. 어머니 생각이 항상 나시고. 그리고 큰 언니는 더 하고 예. 더 자주 와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. 네. 아이고 참. 참 이런 글을 이렇게 받으면 참 저도 이렇게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저도 이렇게 좀 잠시나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답은 없는 것 같아요. 네. 일단 닥치면 이제 네. 그때서야 실감이 되는 거죠.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렇겠거니 저렇겠거니 갖고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네. 그나마 이제 확실한 건 참 최대한 관리를 잘해서 네. 건강을 좀 길게 유지하는 방법만이 제일 좋은 일이 아닐까. 미니로 임희소님이 구순이 다 되신 저희 어머니 32년째 모시고 사는데요. 당신도 나중에 요양원 보낼 거냐고 자꾸 물으십니다. 저는 저희 엄마한테 협박을 하죠. 이렇게 하면 요양원 가셔야 한다. 식생활, 당뇨 때문에. 이제 달콤한 거 자꾸 찾으시고 혼자서 마음에 들게 조리해서 잡순다면서 다 이렇게 달짝지근하게 해서 드시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엄마 피가 탁해지면 엄마 여러 가지가 안 좋아지고 이제 이렇게 그러면 요양원 가셔야 돼. 우린 길이 없어요.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한 며칠 바짝 또 난 단 거 안 먹어. 그러다가 또 잡숫고. 참. 근데 사실 또 요양원이 또 좋은 곳이지 않습니까? 프로그램이 사실은. 있어서 그렇죠. 전문가들이 계신 곳이고 식단도 우리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좀 해주실 수가 있죠. 그렇죠. 과식하지 않고 달달하지 않게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른들은 자식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시죠. 저희도 그게 낫죠. 자식이 아무러면 자식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래도 낮 동안에 식구들 없을 때 혼자 자유롭잖아요. 어머니가. 아유 참 피해갈 수 없는 길이에요. 누구나. 자, 7600님 아침부터 너무 먹먹해요. 누구에게나 다가올 일인 걸 아는데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힘들어져요. 술안주 전문 채널 술안마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